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화 지급보증을 볼 텐데요. 진짜 중요하죠. 여기서 시험에 다 나온다. 다 나오는 건 아닌데 50%에서 60%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주채무자가 이렇게 있죠. 주채무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보증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가 돈 안 갚으면 얘가 돈을 갚아주는 게 이제 보증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원채무자가 돈 안 갚았을 때 보증인이 돈을 갚는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급보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이 있어요.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과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대가로 이행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공사를 안 해요. 그럼 보증인이 그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행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에는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은행이 이제 보증을 쓰는 걸 은행 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에 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은행길이 있으면 대출하는 사람들이 오겠죠. 이 사람이 차주잖아요.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너 못 믿겠어, 보증인 데려와. 그래서 보증을 쓰게 하죠. 근데 이거는 3장에 나오는 건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이 보증인이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주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데, 자, 다른 곳이라는 건 해외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또는 해외에서 발주한다 이런 거예요. 해외에서 뭔가 하라는데 해외 사람들이 이 차주를 못 믿으니까 은행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3장에 나오는 건 은행이 보증인이 되는 은행 지급 보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뱅크, 은행이 보증한다, 뱅크 개런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행이 보증 쓸 때는 어떤 보증이 있느냐, 그 보증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은행 보증은 은행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그게 특징입니다. 일반 보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요런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받는 보증이 이제 연대 보증인데, 일반 보증이나 연대 보증보다 요 뱅크 개런티, 디맨드 개런티라고 하고 요 은행 보증이라고 하는 요 청구 보증은 굉장히 보증인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사람이 은행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쓸 때 잘 써야 되냐? 엄청 잘 써야겠죠. 은행이 굉장히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해외 은행 또는 해외 발주처로부터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의 법이 다르죠. 우리나라 법과 해외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해외 법에서, 해외 상법에서 발생하는 트러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은행이 보증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우리가 은행 보증이라는 거의 형태가 있어요. 은행 보증의 형태와 그 다음에 은행 보증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디가 있느냐? 쭉 넘어가시면 거기 24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0페이지. 그러면 이 뱅크 개런티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이 보증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거기 보면 일반 보증, 연대 보증, 청구 보증이 되겠죠.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를 좀 쳐놓고. 자, 일반 보증이 있고, 자, 우리가 말하는 연대 보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구 보증이라고 하는 은행 보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맨드 개런티나 요 뱅크 개런티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부종성이 나옵니다. 부종성. 따라가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일반 보증은 있습니다. 연대 보증도 있는데 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충성이라고 있어요. 보충성.
자, 보충성은 우리가 거기 보면 나오겠지만 검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건 상관없고 최고나 검색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일본법에서는 구분하지 않고요. 독일법에서는 구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구분하는데, 자, 얘는 있고 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의 이익. 자, 분별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있고 얘는 없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자, 이런 거예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입니다. 자, 그리고 C, D, E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셋 다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그래서 얘 대출은 3천만 원이고 보증을 각각 쓴 거예요. 이렇게 보증을 썼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 자, 채무자가 알고 봤더니 요 빌린 돈 있죠. 3천만 원 빌린 요 빌린 돈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가 빌렸다거나 아니면 사기나 강박위에서 빌렸다거나 원 채권 자체가 이 채무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채권자가 억울하겠죠. A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C, D, E에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채무 관계를 요 보증 관계가 따라가는 걸 부종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그럼 부종성이 있으니까 원래 채권 관계가 개판이면 요 보증 관계도 개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보증인이. 연대 보증도 마찬가지. 안 갚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문제죠. 얘가. 요 청구 보증은 여기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얘하고 얘의 관계가 흐트러지더라도 이 채권자는 요 CDE한테 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랍죠.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도 B는 얘네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버퍼가 생긴 거고, 요 CD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긴 합니다. 뭐 법원의 어떤 지급 금지 명령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돈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자, 보충성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와 검색이 있습니다. 뭐냐? 자, A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B가 이제 보증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CDE가 그러는 거죠. 야, A 쟤 맨날 보면 야 고급차 몰고 쟤 맨날 한우 먹고 난리가 났어. 좀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 좀 찾아봐. 돈 많다니까? 이렇게 B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얘한테 가서 좀 청구를 해봐. 요게 최고의 항변권. 가서 집행까지 해봐. 가서 좀 드러내. 다 빼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검색의 항변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뭐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는 그냥 보충성이 있느냐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건 실익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CDE한테 B가 돈 달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돈 달라고 해요. 그럼 보증인이 얘한테 먼저 가서 좀 돈을 좀 달라고 해볼래? 라고 하는 게 보충성인데 일반 보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증은 얘가 만약에 돈 안 갚았다. 그러면 A한테 가서 좀 받아봐. 진짜 없어? 그럼 줄게. 라고 하는 게 보충성이죠. 그런데 연대 보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줘야 돼요. 청구 보증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인데 얘네들이 3천씩 이렇게 보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원 채무 금액은 3천이죠. 근데 보증인이 3명이죠. 그러면 보통 3분의 1씩 이렇게 이 채권자가 3분의 1씩 청구를 해야 돼요. 그걸 분별의 이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별의 이익이 없으면 이 채권자는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한테나 3천만 먼저 돈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는 돈이 많고 얘네들 돈이 없어요. 저를 1,000만 원 받으려고 했더니 얘가 막 엄청 가난해. 그리고 막 또 기초생활 수급자야. E한테 갔더니 또 집안 식구 한 30명 돼요. 막 갔더니 엄마 막 울고 있어요. 단들다리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C에 갔더니 막 엄청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일단 청구를 해서 먼저 다 받고 얘는 얘네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다 청구할 수 있는 거를 분별의 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분별의 이익이 있으면
C가 그러는 거죠. 야, 뭔 소리야? 난 3분의 1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없다. 은행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아무튼 청구보증은 다 없다. 그래서 뭐가 불리하다? 보증인이 불리한 겁니다. 보증인은 어떠한 사유든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떤 사유를 불문해요. 그냥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됩니다. 보증인이. 자, 보증인이 갚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증인이 누구였죠? 은행이었죠? 이 대상자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갚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그게 바로 청구보증, 연대보증, 일반보증의 차이점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다 청구보증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보증인한테 불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증을 하는데 뭐 원화로 표시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외화 표시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외화 표시가 될 테고 그 외화 표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급 보증의 형태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뱅크 개런티라는 게 있고요. 자, 디맨드 개런티라는 게 있어요. 같은 겁니다. 청구 보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무역 규칙을 보면은 여기 이제 URDG 758이라고 하죠. URDG,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라고 하는 요게 바로 국제 무역 규칙이 되는 거고요. URDG 758.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증을 못 써요. 그러니까 돌려치기로, 이단 협착에 돌려치기로 해갖고 만든 게 바로 스탠바이 LC입니다. 자, 이게 뭐냐? 보증 신용장의 형태로, 은행이 신용장 형태로 보증을 쓴 거예요. 아무튼 똑같다. 자, 얘는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ISP 98이라는 국제무역 규칙을 따르게 되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프랙티스, 그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바이 LC 뭐 프랙티스 이렇게, 그래서 ISP 98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규정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무역 규칙을 가보게 되면은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 이걸 비교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로 어디냐면 241페이지로 가면 스탠바이 LC와 디맨드 개런티의 차이점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요소가 나오고, 그렇다면 디맨드 개런티하고 스탠바이 LC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규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게 나옵니다. 교재를 쭉 훑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요 URD 758하고 ISP 98의 그런 또 이 규정에 대한 차이점이 나와요. 그게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쭉 넘어가셔서, 자, 기타 보증 형태로 해서 26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2페이지로 가면 스탠바이 LC와 디맨드 개런티의 적용 규칙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증 신용장,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바이 프랙티스에 보게 되면 요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규정이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은행이 이제 빡시잖아요. 청구보증이라든가 연대보증이라든가 일반보증보다 청구보증이 굉장히 은행에게 강력한 보증이니까 은행에서는 요 연대보증이나 일반보증으로 가라. 그래서 URCB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일단 첫 번째 요거 구분하는 거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 그 같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LC에서의 뭐 거래 당사자가 있겠죠. URDG 758의 거래 당사자가 있겠죠. 이게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국제무역 규칙의 서로의 차이점, 그리고 UCP 600, 그죠? 자, UCP 600과의 차이점, 여기 잘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은행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 정도에서 12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영어들이 나오는데 영어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즘 트렌드는.
우리 이 과목에서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으니 이제는 그만 괴롭혀라 이거죠. 자, 봅시다. 지급보증의 형식. 자, 스탠바이 LC하고 뱅크 개런티가 있는데 뱅크 개런티가 바로 디맨드 개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양자는 여러 차이점이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보증을 쓴 거다 라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보증서를 발행하다는 건 스탠바이 LC는 개설하다. 그러니까 신용장이니까 개설하다. 이슈라고 하고요. 뱅크 개런티는 발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233페이지에 참고 한번 볼까요? 글라스 스티걸법에 따라서 은행이 보증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 볼커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 그만 서라. 그래서 보증을 못 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거는 스탠바이 LC. 보증 신용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형태. 이걸 이제 금융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빌릴 때 하는 보증이죠. 자, 이것도 이용되고, 그리고 이행보증에도 이용됩니다. 둘 다 이용돼요. 자, 그 다음에 ISP 98이라고 했죠? 자, ISP 98,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ISP 98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이제 98, 758, 600, 이게 뭐죠? 출판 버전이라고 했죠? 퍼블릭 넘버예요. 그런데 98이니까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조문도 되게 오래됐고, 전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문이 좀 짧습니다. 간결해요. URDG 758은 더럽게 깁니다. 장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게 바로, 요, URDG 758이죠. 자, 조문이 간결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스탠바이 LC는, 상거래에서도 주로 이용됩니다. 그러면 상거래에서도 주로 이용되는데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자, 원래 이제는 우리가 상업신용장을 해서 커머셜 LC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커머셜 LC를 많이 이용해서 자, 이쪽에 의뢰인이 개설하고 이렇게 베네피셔리가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가서 매입을 받으면 돈이 청구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쪽에 어플리컨트가 이렇게 개설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 이슈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이쪽에서 뭔가를 또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설하는 행위 그리고 얘가 또 서류를 청구해서 매입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둘의 관계가 한 50년 됐다고 해봅시다. 매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신용장을 보내고 또 매입받고 이러면 귀찮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B가 이제 못 믿잖아요. 물건을 먼저 보내니까 쫄리죠. 이거 혹시라도 이거 돈 안 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보증 신용장을 끊어주는 거예요. 자, 보증 신용장은 언제 발효가 되죠? 얘가 돈을 안 줬을 때죠. 불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항상 얘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고 이걸 5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럼 매번 그때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면 귀찮은데 요 보증 신용장을 개설하면 물건 보내고 돈 받고 물건 보내고 돈 받고 이것만 하다가 만약에 얘가 혹시라도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보증 신용장에 의해서 은행에다 청구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매번 매입을 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뭘 할 필요도 없고 돈 보내면 돈 받으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스탠바이 LC가 오히려 더 요 상업신용장보다 더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 요 신용장은 어떨 때 이용되죠? 이행에 대해서 이행할 때 이용되는 거죠, 뭔가. 하지만 요 보증 신용장은 불이행 시에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불이행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상거래에서 주로 또 많이 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 신용장은 ISP 98과 UCP 600 둘 다 적용받죠. 왜 그러냐? 신용장이니까.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증 신용장은 그래서 수출입 물품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상업신용장인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 보증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신용장 통일규칙 또는 보증 신용장 통일규칙 등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 자금을 차입할 때 이렇게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뱅크 개런티의 발행이 불법 행위가 되면서 뭐 이용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건설 용역에 대해서도 주로 많이 이용되고요. 자,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설되고 있어서 무역거래에 일반적으로 개설되는 상업신용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 금융보증도 하고요, 이행보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거래에서도 주로 이용된다. 거기다가 별표를 쳐놓죠. 시험 문제에서 이 스탠바이 LC는 상거래에서는 주로 이용되지 않는다. 틀린 거죠. 많이 이용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자, 디맨드 개런티도 마찬가지고요. 자, 앞으로 뒤지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디맨드 개런티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요 스탠바이 LC가 이용이 되냐면, 얘가 이제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러니까 수출 대금을 뭔가 안 줬다거나, 뭔가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뭘 하죠? 얘한테 청구를 하겠죠. 은행에 청구하겠죠. 이 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에게 청구를 할 때, 자, 보통 상업신용장은 청구할 때 뭘 가져가요? 각종 서류를 가져가죠. 그래서 어떤 서류죠? 여기 신용장에 나와 있는 5만 가지 잡다한 서류를 다 가져가야 되죠. 상업송장, 또는 환어음, 또는 보험서류, 또 그 다음에 뭐 운송서류, 뭐 이런 같이 다 갖고 가야 겨우 매입해줄까 안 해줄까죠? 보고 서류 심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보증신용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불이행 진술서하고 얘가 돈 안 줬어 이거예요. 얘 돈 안 줬다? 그 다음에 지급 청구서만 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두 개만 내면 됩니다. 어떠한 사유도 불문한다고 그랬죠. 자, 보증의 형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증인은 돈을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그리고 얘가 구상권을 청구하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무조건 돈을 줘야 됩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채무 불이행 진술서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33페이지. 보증신용장은 스탠바이 LC라는 명칭으로 무역거래 이외에 금융거래 일종의 담보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뭐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상업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보증 기능을 이용해서 원채무자인 개설은행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 스테이트먼트 오브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환어음은 안 내도 됩니다, 원래. 그래서 환어음을 개설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상업신용장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자, 밑에 스탠바이 LC와 커머셜 크레딧을 비교하게 되는데, 스탠바이 LC는 화환신용장과 발전 경로가 다르다. 뭐 넘어가시고. 자, 유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증신용장도 독립성, 추상성, 서류 거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청구보증하고 디맨드 개런티는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스탠바이 LC하고 디맨드 개런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이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이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상업신용장과 커머셜 LC와 스탠바이 LC의 차이점이에요. 서류가 다르죠. 얘는 각종 서류, 얘는 불이행 진술서 더하기 지급 청구서만 있으면 된다. 자, 상업신용장은 뭐 여러 가지 소구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보증신용장은 채무 불이행 또는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 서류만 내면 되는데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안 줬어, 이거 끝이에요. 자, 목적이 다르죠. 상업신용장은 이행에 대해서 요건 이행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 이건 불이행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상업신용장은 뭔지 모르지만 쭉쭉쭉 봤을 때 이행에 대해서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상업신용장은 이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은 불이행에 대해서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이렉트 페이 스탠바이 LC 같은 경우도 일단 돈을 주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신용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개설 용도가 다르죠. 상업신용장은 물품거래, 보증신용장은 계약의 불이행, 뭐 이런 거겠죠. 자, 개설 보증 범위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로 가면, 자, 클린 신용장이 있어요. 클린 신용장이 있고, 자, 화환 신용장이 있습니다. 클린 신용장은 이런 어음이라든가 이런 금융에 대한 서류만이 존재하는 게 클린 신용장이고요. 화환 신용장은 뭐냐면 환어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서류도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서류를 제외한 환어음 같은 걸 제외한
자, 기타 서류가 있는 게 화환 신용장이에요. 그러면은 커머셜 LC는 화환 신용장인가요? 맞습니다. 왜 그러죠? 운송 서류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스탠바이 LC는 자, 스탠바이 LC 생각해 봅시다. 요건 요걸까요? 요걸까요? 얘는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운송 서류도 없고 뭐도 없고. 뭘 요구하죠? 자, 채무 불이행 진술서. 이거는 금융 서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뭘 요청하는 거예요? 화환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화환 신용장 보겠습니다. 환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서류에 뭐가 써 있어요? 채무 불이행 선언서. 네, 별표. 그러니까 보증 신용장도 뭐예요? 화환 신용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별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정도 쳐놓읍시다. 요 스탠바이 LC도 화환 신용장입니다. 시험에 클레인 신용장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클레인 신용장은 환원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보증 신용장에서 채무 불이행 선언서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환원만 요구했다면 클린 크레딧이 되지만 법규상 무조건 채무 불이행 진술을 내야 됩니다. 이 국제 규칙에서 이걸 내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자, 상업신용장은 설명했죠. 상업신용장과 보증신용장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화환신용장 있습니다. 그 237페이지. 자, 이건 다큐멘트 크레딧과 무화환 신용장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은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운송 서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서류가 있으면 화환 신용장,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서류가 없는 거는 무화환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그 운송 서류 같은 것들이 없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무화환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요 스탠바이 LC는 뭘까요? 운송 서류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화환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화환 신용장은 스탠바이 LC를 갖다가 화환 신용장으로 넣는데 이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을 구분할 때는 얘가 무화환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요거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환과 논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고 하는 요 논 다큐멘터리는 운송 서류가 있느냐 여부고요. 요 클린과 화환은 환원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 스탠바이 LC는 클린 신용장이 아니고 화환 신용장이면서 무화환 신용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화환이고요. 무화환과 화환을 비교할 때는 무화환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스탠바이 LC는 클린과 화환에서는 화환, 화환과 무화환에는 무화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탠바이 LC는 화환 신용장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클린과 화환 중에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탠바이 LC를 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디맨드 개런티인데요. 디맨드 개런티는 첫 번째 똑같다. 차이점, 스탠바이 LC의 차이점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